자, 특수문제, 새로운 수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인 거죠. 사진 촬영, 또 하나는 녹음.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자, 강제수사의 3원칙은 첫 번째는 법정주의이고, 또 두 번째는 영장주의이고, 또 세 번째는 비례성의 원칙까지 다 잘 지켜야 적법하죠. 하지만 사진 촬영, 녹음, 새로운 수사 방법이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또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영장을 받아야 될지도 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이 사진 촬영, 녹음이 적법해지려면 뭐만 지키면 되냐? 이 비례성의 원칙을 잘 지키면 적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먼저 사진 촬영부터 보시면, 자, 위수중이냐? 어떤 기준으로 보는 거죠? 비례성 원칙을 잘 지켰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판례를 보시죠. 누구든지 자기 얼굴 등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 권력 행사로부터 무제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 보존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해 촬영을 한 경우라면 촬영이 무인 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 차량 촬영 포함해서 이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적법하다는 겁니다. 즉, 이 행요급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해도 적법하다라는 거죠. 이 행요급상이 뭐죠?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기관의 비밀 촬영이 문제될 때 이게 쟁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비밀 촬영이 적법하냐, 이 사진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 따질 때는 뭐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요 행요급상을 따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행요급상은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만약에 사진을 사인이 찍었다. 그러면 당연히 사인의 위수중 문제가 쟁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사익을 비교해서 침해되는 사익이 적으면, 공익이 더 크면 적법하죠. 반대면 위수중이 되는 거고. 네, 일단 사진은 여기까지 보시고 녹음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음하면 쟁점이 자연스럽게 한 4개 정도가 붙는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녹음하면 녹음 테이프, 녹음 테이프나 휴대전화 녹음이요 하면 쟁점에 4개 정도 붙는데, 하나는 무조건 통비법이 붙죠. 통비법이 규율하니까 통비법 위반이냐 아니냐. 또 대체로 사인이 녹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인의 위수중이 문제가 되고, 세 번째는 이 녹음 테이프를 꼭 사본을 뜨거든요. 녹취록을 뜬다든지, 그러면 사본의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네 번째, 그 녹음이 진술 내용일 경우에 전문 법칙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녹음하면 이 4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녹음, 통비법부터 보시죠. 녹음하면 일단 통비법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위수중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통비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지부터 봐야 되는 거죠. 규율 대상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청이고 하나는 대화 녹음입니다.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한 거예요. 즉, 중간에 전화하고 있는데 전화선을 따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대화 녹음은 둘이 라이브를 얘기하고 있는데 도청기를 붙여서 듣고 있는다. 이런 거죠. 전기통신에 대한 게 아니죠. 대화를 녹음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요 실시간성이에요. 실시간성이 인정되어야 통비법에서 규율 대상이 되는 감청 대화 녹음에 해당되고, 실시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통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주를 보실까요? 감청이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 내용을 지득 체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둘이 지금 A와 B가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따는 거예요. 얘기하는 중에 중간에 딴다. 이 실시간성이 인정되죠? 이게 통비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감청이라는 거예요. 자, 비교를 해보자. 비교를 해보시죠. 밑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해 남아있는 기록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통비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자, A와 B가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며칠 지났어요. 그럼 그 문자 메시지는 그 서비스사 서버에 들어있겠죠. 이 서버를 열어본다. 이게 통비법상의 감청은 아니라는 거죠. 왜? 실시간성이 없으니까. 그럼 이 열어보는 건 뭐예요? 통비법의 규율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형소법으로 가서 일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집행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비법의 규율 대상은 실시간성 있는 실시간 감청, 실시간 대화 녹음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통비법에 다 규율이 내용이 조문이 있습니다. 영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위반하면 처벌된다. 또 위반했을 때 얻은 자료로는 증거 능력 없다라는 게 통비법 자체에 있어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비법 규정들은 형소법 308조 2에 대한 특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통비법 위반의 경우를 각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자가 송수신인 대화 전 동의 없이 감청, 비밀 녹음을 했다. 자, 갑과 을이 얘기하고 있는데 병이 몰래 따서 듣고 있다. 이게 대표적인 3조 위반, 통비법 위반인 거죠. 감청인 거죠. 증거 동의 안 됩니다. 그냥 증거 능력 없어요. 자, 판례를 보시죠. 전기통신 감청은 제3자가 전기통신 당사자인 송수신인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얘기한다. 지금 갑을이 얘기하고 있는데 동의 없이 몰래 듣고 있죠. 통비법 위반인 거예요. 이렇게 얻은 증거 자료는 증거 능력이 없고 증거 동의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제3자가 송수신인 일방의 동의만 받고 감청을 했다. 자, 갑과 을이 얘기하고 있는데 병이 지금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갑의 동의만 받고 녹음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통비법 위반이냐 감청이냐? 감청이다라는 거예요. 을의 동의는 안 받았잖아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감청에 해당하여 3조 위반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자료는 증거 동의를 하더라도 달리 볼 것 아니다. 여전히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일방 당사자의 감청. 자, 갑과 을이 서로 둘이 이자간 대화예요. 갑과 을이 얘기하고 있는데 을이 갑 몰래 녹음하고 있는 거죠. 이거 통비법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왜? 이 대화는 서로 간에 공개된 대화잖아요. 따라서 감청 아니다. 전화통화 2인간 대화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건 여기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고인 대화 내용 녹음해서 많이 제출하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 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볼 수 없다. 즉 통비법 위반이 아니다. 왜 통비법 위반이 아니다? 통비법에서 규율하는 감청, 비밀 녹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 갑과 을 간의 대화는 둘 사이에는 공개되어 있으니까. 자, 3자 간 대화에서 일방의 동의만 받고 감청했다. 자, 처음부터 3자 간 대화예요. 갑과 을과 병이 셋이서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이 지금 녹음을 하는데 병이 갑의 동의만 받아서 녹음을 했다. 이게 과연 통비법 위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대화는 애초에 갑을병 세 사람한테 공개된 대화이기 때문이죠. 같은 취지, 요 2자 간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취지에서 3자 간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대화를 녹음하는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병의 관계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죠. 병은 대화에 직접 참석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을병 이 대화는 다 공개되어 있는 이 세 사람에게는 공개된 대화라는 거예요.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 할 수 없는 바 그 녹음 행위는 통비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녹음 내용 중에 그러면 갑이 녹음한 걸 증거로 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갑은 이 갑의 발언은 원진술자가 피고인이기 때문에 자 갑이 피고인이고 여기 을은 피고인 아닌 자죠. 근데 갑이 지금 갑의 발언 병이 사인이죠. 피고인을 진술을 기재한 서류죠. 이 녹음은 그러면 313조 1항 자 원진술자가 피고인이기 때문에 단서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 녹음에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자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담은 거죠. 진술 기재 서류인데 원진술자가 피고인 아닌 자니까 313조 1항 본문인 거죠. 이렇게 전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수사기관의 지시에 따른 일방 당사자의 감청차, 수사기관이 갑한테 시킨 거야. 휴대전화 주면서 야 을이랑 통화해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갑이 통화하면서 녹음했다. 이게 감청이냐 통비법 위반이냐? 위반이다 라는 거죠. 이것과 같은 거죠. 이것과 일방의 동의만 받고 이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나 수사기관이 일방 당사자 갑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해 피고인과 통화하여 그 내용을 녹음케 한 것은 불법 감청이다. 불법 감청이다. 통비법 위반이다라는 거예요.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도 증거 동의와 상관없이 증거 능력 없다라는 거죠. 녹음 자체는 1차 증거로 위조중이 되고 이를 근거로 작성된 이 녹취록 관련 보고서 이것도 2차 증거로 독수 독과 이론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취지겠죠. 그래서 통비법 위반의 경우들을 보셨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만약에 사인이 녹음했다? 사인의 위조중 문제가 된다. 요 쟁점. 또 관련해서는 사본의 쟁점을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도 스캔을 뜨거나 복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본의 증거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본의 증거 능력은 인정하려면 이런 요건이 있어야 돼요.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데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 이게 증명이 되어야 사본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사진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원본 증거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원본의 존재, 원본과 사본과의 동일성 등이 확인되면 그 사본을 증거로 조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자, 녹음 테이프와 관련해서도 거의 동일한 취지입니다. 녹음 테이프 등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 진술자의 서명 날인이 없고 편집 조작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원본이거나 만약에 사본이라면 복사 과정에서의 편집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즉 원본과의 동일성 그리고 무결성이 입증되어야 사본의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요 실제 사건인데 자 1차 사본 일단 원본 녹음 내용이 있고 요거를 복제한 녹음 테이프가 있습니다. 녹음 테이프. 그리고 이거를 다시 녹취록을 떴다라는 거죠. 근데 법정에 제출된 건 이 녹취록이라는 거죠. 자, 원본 녹음 내용을 복제한 녹음 테이프에 수록된 대화 내용이 녹취록 기재와 일치한다는 검증 결과만으로는 녹음의 원본, 즉 녹음기에 수록된 피고인 진술 내용이 녹취록 기재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 사본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 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검증 결과는 뭐예요? 검증 조서의 내용은 이 녹음 테이프와 녹취록이 같다는 거예요. 이 원본과는 관련이 없고 이 녹음 테이프와 녹취록이 같다. 이게 검증 결과예요. 이 검증 결과만으로는 이 원본과 녹취록이 같다라는 것까지는 입증이 안 되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녹취록을 증거로 쓸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녹취록을 쓰려면 이 각 단계마다 다 똑같다라는 게 검증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요 단계만 검증되었기 때문에 요 단계가 끊겼죠. 그래서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았다.
증거 능력 없다. 고치집니다. 자, 제가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은 물론 통비법은 문제는 안 되죠. 사인의 위수정. 물론 자, 사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비밀 촬영했다. 그러면 행위호급상 비례성 원칙을 따지셔야 돼요. 그런데 사인이 촬영했다. 그러면 이건 사인의 위수증 문제죠. 물론 사진도 사본의 증거 능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이 행위호급상 사인의 위수증 또 사본의 증거 능력 또 마찬가지로 사진이 만약에 재현 사진이다. 그러면 전문 법칙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진 녹음하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일단 녹음은 통비법, 사인 위수증, 사본의 증거 능력 전문 법칙이고 사진하면 행위호급상 이 비례성 원칙 또 사인이 찍었으면 사인의 위수증, 사본의 증거 능력 전문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 법칙을 보자라는 건데 전문 법칙이 사진, 녹음 테이프라고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진술 사진일 때, 진술 녹음일 때에만 전문 법칙이 적용됩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진술했는지에 따라서 312조나 313조 적용 조항이 달라지는 거죠. 내용의 실질에 따라서 전문 법칙이 적용됩니다. 재현 사진, 진술 녹음일 때요. 그런데 녹음 테이프나 사진이 현장 사진이야. 진술과 관련 없어. 재현 사진도 아니야. 진술과 관련 없는 현장 녹음. 즉 현장 녹음이라 하면 음성의 존재, 음성의 상태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한 녹음이라는 거죠. 이런 현장 녹음. 그리고 현장 사진, 진술과 관련 없어요. 범행 재현한 것도 아니야. 이런 현장 사진이 전문 법칙이 적용되느냐는 이 세 가지 견해가 갈립니다. 조작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 진술 증거설이 있고 또 검증조서 유추해서 검증조서처럼 보자. 312조 6항. 왜? 조작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견해들이 있고 판례는 비진술 증거설로 봅니다. 판례. 비진술 증거설로 보면 뭐죠? 전문 법칙 적용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 법칙 따질 필요 없이 증거 능력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문 법칙 관련해서는 무조건 사진 녹음이라고 해서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진술, 사진의 경우에는 진술, 재현 사진의 경우 또 녹음의 경우에도 진술 녹음의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서 312조냐 313조냐 적용이 된다. 요걸 따지셔야 된다라는 거고 진술과 관련 없이 뭐 음성의 존재,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현장 녹음이다. 현장 사진을 그대로 찍은 거다. 요 경우에는 요런 견해 대립을 소개해 주시면서 판례는 비진술 증거설이니까 전문법칙 적용 안 되고 전문법칙 따질 필요 없이 증거 능력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법칙의 경우에는 이렇게 견해를 반드시 나누어서 두 가지 경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진술 사진이냐 진술 녹음이냐 현장 사진이냐 현장 녹음이냐. 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죠. 마치겠습니다.